책과 사람을 이어주는 도서관은 나라마다 어떤 특색을 갖고 있을까요? 일본 그림책 번역가인 황진희 씨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일본 도서관은 사람 중심의 가정문고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자기 집 한 칸을 방을 빌려서 그 방에다가 도서관처럼 활용을 하는 것을 가정문고라고 말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다 크고 난 다음에 자기 아이들이 즐겨서 읽던 책들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게 너무 아까우니 동네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는 즐거움을 좀 전해주고 싶다.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것이 가정문고예요. 1955년에 처음으로 가정문고를 만들게 된 한 여자분이 계셨어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그림책 중심으로 된 가정문고를 하나를 열었고요. 그림책이 아닌 동화책을 모아놓은 문고를 또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 영향을 받아서 두 분이 또 나중에 가정문고를 설립을 하게 돼요. 이 세 분이 만든 가정문고 4개가 하나로 합체를 해서 만들어진 게 동경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있는 전체적인 공공도서관이 굉장히 모범이 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었기 때문에 2년 전의 통계로 18,000명 정도가 후원을 해서 그 도서관이 운영이 되고요. 권장 도서 목록이라는 것을 거기서 간행을 하고 있어요. 권장 도서 목록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만 원이 넘어요. 어린이들이 기뻐했고 어린이들의 마음에 깊이 영향을 미친 그런 책들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정말 그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책들을 다시 복간을 하는 운동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린이를 생각하는 그런 도서관이라는 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3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그 권장 도서 목록을 사는 거예요. 도서 대출정이 다 손작업으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린이들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그 어린이가 어떤 책을 빌려가는지 거기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대출증을 만든 아이들이 도서관에 왔을 때 이름을 항상 불러주세요. 누구누구 왔구나 이렇게. 그 아이가 그때 당시에 어떤 책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고민하는지를 조금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생각을 끌어낼 수도 있고 대화를 끌어낼 수도 있으면서 어른으로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동경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어린이가 책을 읽는 즐거움, 독서의 즐거움을 알 수 있는 곳, 그리고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하는 어린이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포인트가 다 맞춰져 있어요. 도서관의 규모에서 우위를 점하는 나라, 미국입니다. 도서관 내부는 어떤 내용으로 채워졌을까요? 미국 공공도서관의 최신 트렌드를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공간 부분에서는 3가지입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디지털 미디어 스튜디오, 그리고 청소년 전용 공간입니다. 2009년에 시카고 공공의 헤럴드 워싱턴 라이브러리 안에 유미디어라는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유미디어가 청소년 전용 공간 플러스 미디어 랩입니다. 도서관이 아니라 내가 클럽에 들어왔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유미디어 공간 안에서 청소년들이 모여서 전자기타, 전자드럼, 합주로 연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자신이 찍어온 사진을 카메라에서 컴퓨터에 옮기면서 편집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애니메이션도 스스로 만들고요. 비디오, 영화 촬영합니다. 사진을 찍어와서 그걸 편집해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하고요. 이게 청소년 공간 안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을 위해서 도서관 환경이, 공간이 바뀌는 겁니다. 샴버그 공공도서관에는 제가 들어가면서 너무 놀란 게 왜 이렇게 변하는가. 어린이실이 책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알링턴 하이츠 기념도서관의 청소년 공간이 더 허브입니다. 엄마한테 전화를 걸면서 엄마 너 허브로 와. 픽업하러 허브로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이 청소년 공간이 남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메이커 스페이스라든가 스튜디오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전용 공간 이런 공간들을 다 꾸며주고 최고의 장비들을 넣어주니까 사람들이 도서관을 안 올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겁니다. 도서관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도서관을 위해서 세금을 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하는 거라고요. 이 청소년 아이들이 지금부터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도서관을 정말 좋아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놔야 평생 동안 도서관을 다닐 수 있다는 거죠. 인천광역시 연수구에는 아주 작은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1998년 개관 이후로 무려 20년 동안 지역 아이들의 일상 속에 뿌리내려온 늘푸른 어린이 도서관은 작지만 강하고 의미 있는 공간. 긴 시간 동안 아이들과 함께 호흡해온 박소희 관장은 소신 있게 도서관을 운영해왔습니다. 신도시였어요. 그래서 문화시설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갈 만한 곳이 정말 없었어요. 아이들 그냥 편안하게 좋은 책 읽을 수 있는 공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아름아름 모여가지고 방 한 칸 얻어서 시작한 게 늘푸른 어린이 도서관의 시작입니다. 딱딱하게 앉아서 그리고 되게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참새 방앗간처럼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많이 바랬던 것 같고 그런 곳들을 그냥 규제받지 않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곳을 저희가 만들었던 거죠. 늘푸른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의 생각과 꿈이 커가고 있습니다. 이 책이 어땠어요? 라고 간단하게 별점을 줘요. 별점 준 과정이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러면 또 다른 친구들이 가방을 바꿔서 또 한 달을 읽고 와서 이렇게 만나서 책을 교환해가는 거예요. 책임 있게 자기가 그 책을 읽고 소감을 발표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자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만나는 작은 도서관 꿈꾸다는 그 의미가 남다른 프로젝트입니다. 20년 동안 그러면 이 지역에서 늘푸른 어린이 도서관은 어떤 역할을 했지? 그리고 늘푸른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 거지? 여기를 기억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고 그런 친구들과 함께 뭔가를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지금 자라고 있는 친구들과 좀 인연을 맺어줘서 그러니까 완성된 형태의 어떤 직업군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직업군, 이 형들, 누나들한테 들으면 어떨까. 꿈꾸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김다영 씨. 그녀에게 늘푸른 도서관은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어릴 때부터 도서관에서 놀러를 도서관으로 왔고, 그리고 도서관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자라고, 그리고 뭐 여행을 가던 이런 전래놀이를 하던 도서관이 아니었으면 이런 경험들을 못했을 텐데,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대학교 때도 과를 지리학으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지리학을 토대로 남미를 떠나서 남미에 관련된 책을 썼었는데,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이 도서관이 없었더라면, 그냥 공부만 하고 학교에서만 지냈더라면 없었던 일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 도서관에서의 저의 경험들이 굉장히 큰 저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도서관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사람을 한대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 그게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책을 권하고 책을 함께 읽고 그럴 수 있는 되게 따뜻한 책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의 주인은 결국 사람. 삶의 토대이자 미래를 향한 발판이 되는 공간으로서 도서관은 존재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와 희망이 도서관에 있습니다.